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9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서들 오시고 유튜브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분석 봐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치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야구 위주로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들 잘 들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치와 요코하마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치업은 지금 요코하마가 안드레 잭슨이 등판을 하다 보니까 이 요코하마에 대한 이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주니치의 기세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만만치가 않아요. 주니치가 최근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니치가 6연승까지 장줄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실점에 대한 억제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돼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선발 카이 뮬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코하마를 만났을 때 조금 약하지 않았냐? 약했습니다. 약했던 건 맞지만 일단은 홈에서 가져가는 카이 뮬러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번 시즌 홈에서 총 4번의 경기를 나와서 25.1 동안 5 자책, 방어율 1.78. 그래도 이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했습니다. 그래서 커터로 카운트 잡고 뭐 땅볼 유도라든지 아니면 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보더라인 피칭까지 들어가 주면서 홈에서는 안정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다? 0.581. 리그 전체 꼴찌였어요. 리그 전체 꼴찌였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역시도 거슬립니다. 요코하마가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원정에서 가져가는 또 최근의 컨디션까지 감안해 봤을 때 뮬러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꽤나 높게 설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생각보다 더 잘 던져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코하마의 선발은 안드레 잭슨이 등판합니다. 안드레 잭슨이 등판하는데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줄 수 있는 우한 파이어볼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른 구속, 볼끝도 괜찮고요. 장타에 대한 억제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7월달 시작이 좀 안 좋습니다. 한신이랑 요미 만나서 5이닝 4자책, 6이닝 3자책. 그래서 7월달에 두 번의 경기를 나와서 총 11이닝 던져주면서 7자책 5.73으로 조금 부진하고 있는 구간. 아쉽죠. 근데 지금 하필이면 주니치도 타격감이 괜찮단 말이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4.2득점에다가 그 다음에 뭐 팀 타율도 2할 오픈 3리까지 1야에서 1할 2할 오픈 3리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최근 타격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거 생각보다 주니치가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안드레 잭슨에다가 뭐 뮬러 요코 상대로 조금 약했었지? 요코하마가 좋아 보이는데 라고 마인드맵이 좀 전개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뮬러의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이라든지 최근 주니치의 홈에서의 강점들, 최근 흐름들, 빠따 밸런스까지 감안해 봤을 때 주니치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주니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주니치 역배 뭐 참고 정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이랑 리오넴 경기 살펴볼게요. 라쿠텐, 리오넴. 자, 최근에 두 팀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라쿠텐도 나쁘지가 않고 리오넴도 나쁘지가 않은데 더욱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리오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연승 후에 1패, 또 4연승 후에 1패, 요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라쿠텐 선발 코자 먼저 볼게요. 코자 타츠키. 이제 145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스플리터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페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볼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구들의 밸류가 좀 떨어지거든요. 변화구들의 밸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아요. 지난 시즌 사실 83.1 동안 피안타가 70개였는데 이번 시즌 44.1 동안 피안타가 44개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방어율은 떨어졌지만 WCP가 올라갔다. 그래서 사실 2이닝 이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평균 소화 이닝이 6이닝이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제 니오넴 같은 경우에도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워낙에 또 강했습니다. 이번 시즌 니오넴이 좌투 상대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06. 리그 전체 2위였죠, 사실. 굉장히 잘 쳤었고. 그리고 실제로 코자가 이제 5월 10일이었죠. 니오넴 만나서 3이닝 3자체 무너졌었던 기억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니오넴의 빠따가 어떻냐면은 펀치력은 좀 유지가 되면서 정교한 타격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팀 타율마저도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타선에서의 약점이 안 보입니다. 너무 잘 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코자로 지금 니오넴의 빠따를 막아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니오넴의 선발은 이토가 등판합니다. 149kg짜리 꽤나 빠르죠. 페스볼이 꽤나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심,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여러가지 구종, 범타에 대한 이런 강점들. 그래서 페스볼 계열에 대한 이런 커맨드라든지 구위라든지 밸류 자체가 되게 좋거든요. 라쿠텐도 사실 밸류 높은 페스볼에 대해서는, 직선 구종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토가 이번 시즌 라쿠텐을 총 3번을 만나서 22인 동안 피안타 15개, 삼진을 29개를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이토의 이 직선 구종에 라쿠텐은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니오넴이 조금 유의미한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뒷심 싸움에서는 뭐 둘 다 좋아요. 최근에 둘 다 좋지만 더욱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니오넴이다. 그래서 뭐 야나가와라든지 뭐 다나카라든지 뭐 타마이라든지 다들 좋은데 이닝 소화 자체가 많이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니오넴이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니오넴이 오늘 거의 실점이 없이 운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니오넴 승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뭐 라쿠텐은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쿠텐 모바일 이런 구장 특성까지 감안한다면 조금 저득점 양상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니오넴 괜찮아 보이고,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 그 다음에 뭐 저득점 양상도 괜찮아 보이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우리 한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우리 한신.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양 팀의 선발들이 다 좋아요. 지금 뭐 야마자키, 그 다음에 이제 무라카미 다들 좋은데, 다만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이 한신이 최근에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이 최근 5경기 이제 팀 타율 자체도 2할 2푼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지금 떨어져 있죠. 득점에 대한 지원도 확연하게 떨어져 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 5경기에서 실책만 또 5개가 쏟아지는 구간, 실책이 5개가 아니라 3개, 3개가 쏟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야수들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매치업 상대 야마자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투신,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레파토리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터라든지 이 스플리터에 대한 구종 밸류가 굉장히 좋거든요. 한신도 사실 직선 구종은 나쁘지 않아요. 잘 치는데 이 스플리터에 대한 대응 능력 이게 좀 떨어집니다. 팀 OPS가 0.471, 리그 전체 10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야마자키의 이런 무빙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스플리터에 대해서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 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상성이라든지 게임 컨디션이 아무래도 이제 요미우리 쪽, 야마자키 쪽으로 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자, 반면에 한신의 선발은 무라카미가 등판하는데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전형적인 뭐 파워피처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뜬공 유형의 투수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볼끝이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무라카미가 실투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 야쿠르트 전에서도 2이닝 6자책으로 무너지고 왔었고, 오늘 경기장이 돼 도쿄 돔, 어떤 구장이죠 사실? 타자에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뜬공 비율이 좀 높아지고 정타에 대한 비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도 펀치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펀치력이 나쁘지가 않은 팀이다 보니까 저는 좀 요미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홈에서의 이점이라든지 펀치력에서의 강점을 살려서 경기를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요미 풀이라든지 뭐 역배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요미우리 프렌 아니면 뭐 역배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까지도 뭐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야쿠르트랑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 히로. 자, 이 매치업은 지금 히로시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히로시마에 대한 선호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야쿠르트의 선발 오쿠가와가 등판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마사토 믿고 히로시마 이렇게 좀 마인드맵이 펼쳐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쿠가와가 근데 안 좋은 건 맞아요. 이번 시즌 8번의 경기에서 43.2이닝 동안 피안타가 61개, 피홈런 3개, 볼넷 8개. 그래서 1.58 WCP와 5.36의 방어율.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너무 안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몰리는 공이 조금 많아요. 조금 많은데 커트가 되든지 아니면은 좀 정타로 맞아 나가는 공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즌. 그리고 사실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도 좌타석에서 이 오쿠가와를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이 꽤나 많아요. 뭐 마사야라든지 아니면 뭐 나오키 아니면 뭐 노마 뭐 타무라 괜찮은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파비앙이라든지 뭐 수에카네라든지 타점에서의 강점이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오쿠가와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좀 낮게 잡아줄게요. 뭐 히로시마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꽁꽁 묶이는 그림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득점은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히로시마의 선발은 마사토가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포심에다가 커터, 커브, 뭐 이제 볼끝이 되게 좋고요. 이닝, 이팅에서도 강점을 보여주는 자원인데
근데 사실 야쿠르트가 이 배트 중심에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치력 자체도 결여된 시즌이라고 한다면 사실 마사토를 만나서 연속 안타 뽑아내면서 득점을 올려주긴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히로시마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리스크를 가져간다고 한들 일반 승리 정도는 챙겨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선발에서의 밸류가 차이가 진짜 꽤 많이 납니다. 오쿠가와와 마사토라고 한다면 아마 히로시마가 그래도 승리 정도는 똥줄 승리 정도는 가져오지 않을까.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양 팀의 선발들이 되게 좋아요. 이마이와 니반 모이넬로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둘 다 너무 좋습니다. 이마이도 너무 좋고 모이넬로도 너무 좋고. 그래서 둘 다 사실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닝당 한 명 자체도 내보내지 않고 있는 시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접전 저득점에 대한 경기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자, 이마이 먼저 설명드릴게요. 153km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을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투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사실 페이스볼도 굉장히 좋고요. 브레이킹볼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단조롭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던져요. 일단 브레이킹볼의 밸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팀이죠. 그래서 이번 시즌 슬라이더에 대한 팀 OPS가 0.551, 리그 전체 9위 수준. 소뱅이 가장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공이 슬라이더였거든요. 그래서 이마이는 항상 소뱅을 만났을 때 잘했습니다. 거의 실점이 없는 경기가 많았어요. 반면에 지금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도 150kg짜리 귀한 자완 파이어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대부분의 구종들이 플러스 가치를 보여줍니다. 스토프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뭐 세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6푼 뭐 7리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뭐 잘 되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늘 모이넬로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출루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양 팀의 선발들이 최대한 긴 이닝을 최소한의 실점으로 가져가 줄 건데, 다만 변수가 뭐냐? 소뱅의 불펜 구간이 좀 불안해요, 사실. 안정감 있는 경기 마무리가 사실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오수나도 최근에 안 나오고 있고, 뭐 스기야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점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세이브가 이마이 통해서 점수를 거의 안 주면서 후반부 넘어갔을 때 뜬금포로 가져올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4.5 기준 언더라든지 아니면 뭐 세이브 프렌 아니면 뭐 역배 각 요 정도 보이긴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이브 프렌 역배 4.5 언더까지.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롯데랑 오릭스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어제 오릭스가 연장까지 경기를 가서 경기 이기고 왔죠. 연장에서 이제 5점을 내면서 8대3으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오릭스가. 근데 사실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뒷심 싸움이 약한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바 롯데를 만나서 뒷심 싸움을 이기고 왔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오늘 여기서 지바 롯데의 선발은 타네이키가 등판합니다. 타네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스플리터, 슬라이더,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페스볼에 대한 구위가 좋은 건 인정. 구위가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실책성 공이 너무 많아요. 실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닝 데뷔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 뭐 장타에 대한 억제, 뭐 볼넷에 대한 억제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WHP가 1.44에 방어율이 3.97. 그리고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타네이키와의 힘과 힘싸움에 있을 때 타네이키의 구위와 오릭스의 빠따가 붙었을 때 저는 오릭스의 빠따가 밀린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 워낙에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뭐 타율이라든지 뭐 성구안이라든지 펀치력이라든지 워낙에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충분히 타네이키 만나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통구도 괜찮고 뭐 스기모토 아니면 뭐 이제 뭐 나카가와 뭐 힘싸움에서 좀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오릭스가 뒷심 싸움이 불안한 건 맞는데 지바가 더 불안해요, 사실. 뭐 불펜 방어율이라든지 최근 흐름이라든지. 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구리 RN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레파토리 굉장히 다양한데 이번 시즌 그래도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원정에서 한 번씩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도 출루 자체는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발사각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발사각도 낮고 뭐 강하게 때리는 능력 자체도 조금 없다 보니까 구리아렌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땅볼 많이 나오면서 더블 플레이 많이 나오면서 약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될 가능성? 그래서 결국에는 타격전 흐름을 보기는 하는데 더욱더 나은 화력, 더욱더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오릭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오릭스 승리라든지 뭐 압도적인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오릭스 승, 뭐 압도적인 승리, 그 다음에 뭐 다득점,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구갸 하나 볼게요. 구갸. 오늘 구갸가 아마 대부분 우치가 될 것 같아요. 우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준비해 오진 않았습니다. 구갸 살펴볼게요. 자, 구갸 들어갑시다. KT 하나 볼게요. KT 하나. 자, 오늘 경기들 중에 이제 가장 진행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실. 가장 진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원정팀 하나가 최근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죠. 최근 7연승까지 장줄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이 장줄을 끊어내기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 오늘 KT의 선발은 헤수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잘했어요. 17경기 나와서 1.25의 WHP와 3.38의 방어율. 뭐 안정감이 되게 좋은 건 맞는데 150kg짜리 자완 파이어볼러라는 일단은 강점을 가져가고 있고 뭐 투심,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레파토리까지 다양합니다. 타이밍을 맞춰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 하나 상대로도 잘 던졌어요, 이번 시즌. 다만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그래도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괜찮았거든요. 이번 시즌 하나가 좌투수를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720.
리그 전체 4위였죠. 이거 최근 5경기 하나가 지금 타율이 되게 높아요. 3할 1푼 1리까지 홈런이 6방이 쏟아지는 구간. 득점에 대한 지원은 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헬스스가 하나의 타선을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아예 실점을 안 한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한 콜스 정도? 6이나 6, 3 정도가 맞지 않나.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하나의 선발은 와이스가 등판합니다. 이 친구도 이제 151kg짜리 구속이 꽤나 빠르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라든지 전체적인 밸류가 나쁘지가 않아요. 구위도 좋고. 그리고 하나도 지금 와이스 이후에 필승조 자원들 전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주연상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양 팀이 다 많은 실점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7.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양상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하나가 똥줄 승리라도 승리는 가져가는 느낌? 이 장줄이 끊어질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승이라든지 아니면 7.5 기준 언더라든지 요런 경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요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또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들 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은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